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5주차 1교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춘지의 글로벌 500,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으로서 산동에너지 그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아까까지 산동에너지 그룹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렇게 6개의 기업을 합병해서 산동에너지 그룹으로 개편하였고 2010년 12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3.2.4의 2를 보시면 쯔보광업그룹이 산동에너지그룹의 일원이다, 산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살펴보면서 같이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산동에너지, 쯔보광업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산동능源, 쯔보광业集团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고요. (2015년까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10개, 지배적이거나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1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산동에너지그룹 산하의 페이청 광业集团그 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석탄공업부는 페이청矿务局의 현대적인 기업 건설에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런 문건을 통하여 페이청矿业局 광업국을 회사법에 따라서 국유 독자 기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부 산하의 조직을 국유 독자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가 법규를 발표하기 전에는 석탄공업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페이청矿业局 아니면 페이청矿业集团에 대해서 출자자의 직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 페이청 광업그룹이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국유자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탄 산업은 자원 고갈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 고갈 현상이 발생하였고 갱도도 노후화되고 잉여 인력이 많이 생기고 이직 인원과 퇴직 인원이 많아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석탄 시장은 침체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이 경영난을 겪는 석탄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11년까지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는 각종 관련 분야에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 국유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를 억제하고 잉여 생산 능력을 감소시켰고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노후화됐고 제품이 진보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높지 않은 경우에 경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했고 허위 보고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자율을 당시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무 문제를 고려하여 이 국유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었습니다. 이자율을 낮춰주었습니다. 채무 출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의 실시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산동성 성정부는 페이청 광업그룹, 페이청 광예集团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련의 조치를 보시면 이 산동에너지그룹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채무 출자 전환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채무를 자본금으로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 페이청 광업그룹이 페이청 광해集团 이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중국의 자산관리 회사 중국 신다资产管理公司 그다음에 중국 화롱 资产管理公司와 함께 산동 동유에 에너지 유한 책임회사山东 동유에能源有限责任公司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런 자산관리회사와 함께 산동 동유에 에너지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주식회사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당연히 회사는 주식회사 아닌가, 주식회사제로의 개편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국유기업들이 처음부터 주식회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자자로부터 출자된 지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주식수 등이 다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주식회사제 개편하면서 기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출자된 자본이 얼마큼이며 한 주당 금액이 얼마큼이며 출자자는 얼마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이 기계회사, 여기 보시면 지시장이라고 하는데, 장은 이 말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으로서의 기능과 영업기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처, 지질탐사처 등 산하 기업 및 부서에 대한 주식회사제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 페이청 광업그룹, 페이청 광해集团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업 구성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때는 중국 내부에서도 기업 자산의 유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국유 기업의 자산 유실, 자산에 대한 손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분 구조에서는 경영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더 많이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 직원들도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우리사주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회사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노후화된 갱도를 폐쇄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갱도 석탄 기업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갱도는 폐쇄하였습니다. 국가정책에 근거하여 페이청광업그룹 산하, 페이청광업그룹 산하의 5개 자원이 고갈된 석탄 광산에 대해서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원 신분도 전환되게 하고 기업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래서 노후화된 경도가 다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업과 부업이 분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업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또는 기업이 존속할 목적을 위해서, 기업이 수익을 낼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부업은 거기에 관련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또는 참여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주업과 부업이 분리되도록 하는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제, 주식협력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국유자본이 가진 지분, 국유자본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자본을 한 번의 조치로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유자본이 참여하거나 임시적으로 국유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유자본이 가진 지분, 국유자본을 통한 여러 가지 자회사나 관계회사나 협력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회사들에 포함이 된, 이런 회사들에 참여한 그런 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업과 부업을 구분해서. 꼭 필요한, 꼭 참여해야 될 지분이 있는 회사에는 지분을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국유 자본을 한 번의 조치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유 자본이 참여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국유 자본이 지배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되, 여건이 될 때는 국유 자본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국유 자본이 철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경영 목적으로 부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부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자본이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사업 단위는 중국에서 기업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 기업을 단웨이라고 했습니다. 단웨이. 기업 단위, 사업 단위별로 현대적인 기업 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핵심 인력, 관리자, 영업 인력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도록 하고, 부업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지분을 많이 갖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인력, 핵심 기술 인력, 관리자, 영업 인원들이 이런 지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동성 정부는 석탄업 12차 5개년 개발 계획, 12차 여기 보시면 山东省煤炭行业12.5规划 12.5라고 되어 있죠. 1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12차 5개년 발전 계획이 끝날 때 산동성은 1000억 위엔 이상을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해서 산동성 내부
산동성 내부, 산동성 외부, 해외 6개의 생산 지역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6개. 산동성 에너지 그룹은 산동성이 산동성 외부 및 해외 석탄 자원으로부터, 산동성 내부만 아니라 산동성 외부, 또 산동성과 산동성 외부를 넘어서 해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자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산동 에너지 그룹이 주업인 석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도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실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유기업의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유기업은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국유기업의 예로서 산동에너지 그룹을 살펴보았고, 산동에너지 그룹의 설립, 출범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산동에너지 그룹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그 기업들 중에서 한 예로서 어떠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가? 지금의 목적은 어떤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국유기업을 보고, 주식회사 제 기업이고 국유기업을 보시고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governance structure 보시면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하고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냐? 아닙니다. 보시면 두 개의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자의 라인이 있고 또 탕위원회 라인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국유기업이 보여주는 다른 민영기업, 외국 기업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 두 개의 라인 뒤에는 그 기업이 소속된 그룹회사, 그 기업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과 기업의 운영과 일반 민영기업, 외국 기업의 운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교재로 택하고 있는 이 책을 보시면, 이 교재를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그림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을, 이 두 개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국유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